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은 좀 약간 그 수직선을 좀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일단 방정식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방정식 같은 경우에 1차 방정식, AX는 B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케이스를 나눴다고.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그때는 X는 A분의 B인 거다. 그런데 A가 0일 때는 A가 0이면 다시 B를 기준으로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A도 0이고 B도 0이면 둘 다 0, 0이면은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더라. 즉 해는 무수히 많다. 그런데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AX가 B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한다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A로 나누겠다는 건데 그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A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죠.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리고 A가 0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 이거였고요. A가 0보다 크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X는 A분의 B. 하지만 A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누면 방향이 바뀌더라. A분의 B보다 작다. 그리고 A가 0일 때는 B를 기준으로 다시 이때는 또 세 가지로 나눠주면 돼요. A와 마찬가지로 B가 양수일 때,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A가 0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0인데 B가 양수면 0이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해가 없다. A가 0이고 B가 0이면 0이 0보다 크다. 역시 그러한 X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해는 없다. A가 0인데 B가 음수면 0이 음수보다 크다.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더라.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저 마늘 다자예요. 한글. 한글이 아니죠. 한문.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어진 부등식을 풀 때는 얘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들을 케이스로 잘 나눠서 그냥 풀어주겠다라는 거고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4-1번이고요. 문제들은 선생제학 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연습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은근히 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차근차근히 그냥 전부 다 너희들 알지 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첫 번째 ax 더하기 1이 x 더하기 a제곱보다 크다. 1차 부등식을 풀려면 주어진 형태를 다음과 같이 좌변은 x가 있는 식, 우변은 x가 없는 식으로 먼저 바꿔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식을 예쁘게 고쳐라 라고 한다면 x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면 좌변은 a-1x 이렇게 되고 우변은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1 그것은 인수분해 a-1 a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일단 케이스를 나누기를 x 앞에 있는 개수가 이 개수가
개수가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로 케이스를 나누겠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양수가 되는 상황, 두 번째 음수가 되는 상황, 세 번째 그 값이 0이 되는 상황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A가 1보다 크면 양변을 A-1로 나눠버리면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약분돼서 A 더하기 1. 그럼 이때는 방향이 바뀐다. A가 1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0이 0보다 크다. 그러한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답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풀어주면 되죠. 그쵸? 다 풀어줄게요 라고 했는데 넘어가고 싶어요. 자, 세 번째 거만 합시다. 수업 때는 자,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 자, 얘를 풀어라. 똑같죠? X는 전부 다 왼쪽으로,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왼쪽은 A-CX 그리고 여기는 D-B가 된다. 그럼 똑같이 이것처럼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자. X 앞의 개수가 0보다 큰 경우, 즉 A가 C보다 큰 경우, A보다 C가 더 큰 경우, A랑 C랑 같은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A가 C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변을 A 빼기 C로 나눠주면 방향이 그대로가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C가 더 크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X를 구할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A-C분의 D-B가 되죠. A가 C일 때는 얘가 0이야. 그럼 걔가 0일 때는 다시 우변이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해야 돼. 세 가지로. 그래서 이때는 이 D 빼기 B가 양수인 경우, D가 B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D랑 B랑 같은 경우 D보다 B가 더 큰 경우로 나눠서, 그러면은 얘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0 곱하기 X가 양수보다 작다? 항상 만족하죠. D가 B랑 같으면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0은 0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D보다 B가 더 크면은 얘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0이 음수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해가 없다가 되고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즉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얘는 기본 워밍업 같은 문제였고요. 14-2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우고 14-2번에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자. 이렇게 돼 있어서 3 X 그 다음에 10 아래다가 쓸게요. 2 Y 6.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수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어떤 대소관계를 표현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러면 X랑 Y랑 더했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왼쪽에다가는 최소값을 쓰고 오른쪽에는 최대값을 써주는 게 일반적이죠.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맞춰서 써주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최소가 되는 결과를 써주고 여기는 최대가 되는 결과를 써주면 되니까 더한 값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작은 값과 작은 값을 더할 때다. 그럼 얘는 5가 되는데 문제는 등호가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x도 등호가 있고 여기에도 등호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5가 되는 건 가능하다. 등호 갖다 붙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쓰는 거니까 최대는 큰 값과 큰 값을 더할 때다. 16 이렇게 되겠네요. 하지만 x에서 y를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가 되려면 뺀 값이 최소가 되려면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뺄 때죠.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주면 3에서 6을 빼는 결과가 될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도 등호를 갖다 놓으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6에 등호가 없었다면 첫 번째 정답은 10과 6을 합한 거에는 등호가 없는 이쪽에 등호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등호가 없겠죠. 왜요? 6에 등호 없으니까 3 빼기 6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등호가 없다면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등호 주의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뭐 이 문제는 다 등호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최대값을 쓰는 거니까 최대가 되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뺄 때가 최대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8. 곱셈 마찬가지죠. 최소를 쓰는 거니까 작은 것끼리 곱한 거 6. 최대를 써주면 큰 것끼리 곱한 거 60. 마지막으로 나눗셈 y분의 x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작아지려면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클 때겠죠.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작고 큰 경우는 3 나누기 6 2분의 1.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작고 분자가 커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0. 그래서 5가 된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왼쪽에는 가장 작아지는 상황을 생각하고 오른쪽에는 가장 커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서 정답 써주면 됩니다. 뭐 그냥 최대 때가 막 어떤 때다 막 크로스 막 이런 거 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부등식, 1차 부등식, 그리고 1차 부등식의 기본적 연산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연립부등식이다. 연립이다. 어떤 식을 연립한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수직선에 나타내서 표현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의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그 관계가 AND의 관계로 주어진다면 언어적으로 걔를 읽어봤을 때 그리고라는 관계로 주어진다면 수직선에서는 그리고는 공통인 범위를 말합니다. 공통 범위가 두 범위가 이 공통적으로 있는 범위를 AND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언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또는 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또는은 그것을 합한 범위 그러니까 범위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다 포함한다. 범위를 합했다.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는 뭐 이런 거 그렇죠. 적어도 하나를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냥 왠지 더하겠다라는 개념, 그쵸? 범위들을 싹 다 하나도 포함한 것을 다 더해서 다 모아서 그 값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AND는 공통적인 거고
또는 적어도 하나라도 포함하는 것은 전부 다 합쳐주겠다. 이러한 범위를 얘기합니다. 연립부등식이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3번 문제에서 첫 번째, 다음 식을 연립하여라. 2x-1 그 다음에 x-5 이 식과 8-7x 1-6x 자,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낼 건데 얘는 1차 부등식이니까 일단 예쁘게 고친다는 얘기는 x는 다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만들어서 식을 정리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주면 좌변은 2x-x x 우변은 -5 더하기 1 마 4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 거 풀어주면 얘는 근데 사실 x 앞의 개수는 양수인 게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왼쪽 넘기지 마시고요. 얘는 오히려 -7x를 우변으로 넘기고 1을 좌변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요 x가 넘겨주면 7보다 x가 더 작다죠. 그쵸? 그럼 걔를 다시 써주면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맞아요? 이거를 넘겨주면은 x가 되고요. 얘는 7이 되는데 그럼 x가 작더라 7. 그러니까 x가 7보다 작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주자? 수직선에 나타내는데 얘는 x가 마사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4 보다 x가 더 작다니까 여기다 x가 마사보다 작은 거다. 그리고 얘를 풀면은 7 여기 있죠. 등호 없으니까 구멍 뚫어주는 거고요. x가 7보다 작다예요. 자, 두 개의 어떤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거든. 그러니까 수직선을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높이를 다르게 나타내주자. 그냥 그것은 누가 봐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인데 얘는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라는 얘기야. 항상 연립부등식은 이 둘의 관계가 AND의 관계라는 거죠. 위의 것을 만족하고 그리고 아래 거를 만족하는 식을 구하시오니까 AND일 때는 구한 두 개의 공통범위 둘 다 포함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더라. 색칠해주면 여기가 된다. 그러면 정답은 따라서 x가 마사보다 작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을 풀 때 나는 선생님 저는 부등식이 많이 약합니다. 부등식을 자꾸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직선에 나타낼 때 각각에 나타내주는 그 상황을 다른 색깔 펜으로 나타내세요. 이런 식으로 얘를 흰색, 얘를 파란색 이렇게 다른 색들을 색깔로 나타내주면 그나마 덜 헷갈립니다. 그리고 AND일 때는 공통범위 또는일 때는 그 범위를 전부 다 더하는 것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거고요. 요 파트는 수학하로 넘어가면 우리가 집합을 배우는데 집합에서 이 부등식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나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는 여기를 확실하게 잘 하신 분들은 집합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게요. 6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7x 더하기 1. 자, 이 식과 4분의 3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분의, 복잡해 이거, 2x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7. 자, 이걸 풀래요.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얘 어쨌든 이항시키겠죠. 가급적이면 x 앞의 개수는 양수인 게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5x를 이렇게 이항시키고 상수를 이렇게 이항시켜서 1차 부등식 풀어버리면 x가 0보다 작더라 이렇게 나온대요.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얘를 풀어주면 분수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제 얘를 그냥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뭐다? x가 0보다 작다니까 0, 등호 없으면 구멍 뚫어주고 작다 이거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마이너스 4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색칠해서 크거나 같다. 높이를 다르게. 그러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and니까 연립은 and다.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이 범위. 즉 마사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정답 구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첫 번째는 0.3x가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2.1 이거고요. 두 번째는 1.5 마이너스 거기 x가 빠졌습니다. 0.02x 이거예요. 0.02x x 빠졌습니다. 얘가 작거나 같다 1.01 마이너스 x. 역시 소수점 아래로 있는 식은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서 양변에 어떤 양수를 곱해도 방향은 똑같다고 했잖아. 그 양변에 10을 곱해서 이거를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10 곱해주면 주어진 식은 3x 10x-21 이렇게 돼서 넘겨주면 7x가 2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역시 정리해주면 얘는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생각을 한다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3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분과 x가 마이너스 0.5 이 정도가 되겠다.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가 되는 건데 둘은 and의 관계였으니까 and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야. 공통 범위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연립부등식이었어요. 연립부등식입니다. 3번과 4번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4번 문제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4번에서 예를 들어서 A가 B, C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을 풀어라. 이 식을 풀어라라고 한다면 얘를 읽어보면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그것은 C보다 작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연결사를 집어넣어주면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and
C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의 연결사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잖아.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B보다 C가 더 크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네. A보다 B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그리고 B보다 C가 더 크다. 즉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죠. 주어진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표현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4번 문제는 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죠. 4번 문제에서 첫 번째 x-2 2x 플러스 1 10-7x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풀란 얘기는 결국 이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식을 1번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것을 만족하는 것을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을 연립하시오. 즉 이렇게 되는 요 형태랑 같은 거로 취급하면 되죠. 즉 얘랑 얘가 뭘로 연결된 거다? 그리고로 연결된 거라고요.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1번을 풀어주면 이거 x 넘기고 1 넘길 거니까 넘겨주면은 x가 더 크거나 같더라 마3 이거네요. 얘를 풀어주면 x 앞이 양수인 게 좋으니까 요거 넘겨주면은 9x가 9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생각해보세요. 수직선을 그렸는데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은 거에 공통범위를 구하면 정답은 마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가 되겠네요. 그쵸? 충분히 수직선이 떠오를 거고 그렇게 해서 접근해 보시면 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이 문제는 왼쪽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두 번째 거 3 곱하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x 2분의 3 x 더하기 5 그러면 얘를 풀란 얘기는 얘랑 똑같이 생각한다면 주어진 이 식을 만족하는 거 1번 그거와 얘를 만족하는 거 2번을 연립하겠다. 이러한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그 1번을 풀어주면 전개해볼까요? 3x 더하기 3 마이너스 2x x 이렇게 되죠. 이거 3x 빼기 2x는 x니까 x 서로 지워질 거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0 곱하기 x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다?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다.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1번은 실수 전체를 해로 갖는 거야. 실수 전체야. 수직선으로 본다면 x는 그냥 아예 수직선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랑 얘를 연립하겠다는 얘기는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실수 전체인 부분과 이거의 공통 범위는 그냥 얘가 되는 거네요. 그럼 2번을 풀어주면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2분의 1x가 2분의 1x가 되죠.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은 거야.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즉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둘의 공통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연립
부등식이었어요. 연립 부등식. 14-5번. 이것도 다 지우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구했더니만 걔가 B에서 4까지가 되는 A랑 B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였네요. 자, 풀어볼게요. 주어진 식 일단 그대로 써주면 3x 더하기 4, 그 다음에 17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x. 자, 이 식과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x 더하기 1, 2a. 자, 얘를 풀어주면 첫 번째 거 그냥 이렇게 뭐 x 넘기고 뭐 상수 넘겨서 뭐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정리해주면 x가 마사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x 넘기고 상수 넘겨서 차라차라 정리해주면 얘는 x가 더 작더라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해를 구했더니만 B에서 x가 4까지였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수직선에서 이거랑 이거의 공통범위를 구했더니 그 공통범위가 B부터 4까지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얘가 B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이 4가 돼야지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B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왜? 이 둘은 뭐니까? AND였으니까. 맞죠? 이거를 읽어주면 X가 B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 작은 거다. 역시 얘를 읽어주면 X가 마사보다 크고 이 값보다 작은 거다. 같은 얘기잖아. 얘는 B, 얘는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A, B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2번 다음 연립부등식 5 마이너스 2 x 더하기 3 걔가 A 다시 그거가 7 x 더하기 2 플러스 6 1 마이너스 2x 이거가 해가 없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해가 없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고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여기까지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했을 때 두 x값 범위에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해가 없다. 그리고의 관계에서 둘의 공통 범위가 없는 거다. 마치 수직선으로 본다면 두 개를 만족하는 각각의 범위가 그림으로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면 둘의 공통 범위가 없으니까 해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1번 풀어서 정리해주면 1번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x가 크더라. 넘겨서 풀어주면 x가 큰다.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요거 풀어주면 걔는 x가 작더라 5분의 2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풀 수 있으니까 그쵸?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뭐 덧셈 뺄셈 그런 거잖아. 덧셈 뺄셈 같은 거니까 그냥 다 생략해서 결과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수직선의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러한 상황이란 얘기니까 이러한 상황이란 얘기는 여기가 얘인 거죠. 그쵸? 얘가 여기잖아요. 더 크다. 그리고 얘가 여기인 거죠. 여기 더 작다. 이거니까 그럼 얘가 없으려면 어찌 돼야 되죠? 이 값이 이 값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1이 얘보다 즉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이게 더 오른쪽에 존재해야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더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등호를 주의해야 돼요. 등호를. 그러니까 이 값이 더 오른쪽에 있다니까 더 크다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얘랑 값이 같다면 그래도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 얘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얘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둘 다 같은 값이 된다 하더라도 공통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구멍 뚫렸다는 얘기는 요 값들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그림 하나는 이 값보다 크다 이고 또 하나는 같은 그 값보다 작다가 되면은 공통인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 값 중에서 가장 큰 a를 구하시오. 그게 문제였어. 그럼 다시 이거 1차 부등식이니까 a에 대한 그 부등식 풀어버리면 a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풀어버리면.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5다 라고 쓸 수 있어.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을 푸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수업 때는 이렇게 좀 생략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제할 때는 직접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쉬운데 불구하고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습관 자체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습관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 개념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은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들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결국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거죠. 6번으로 갈게요. 6번.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볼 거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어찌 볼 거냐? 이 얘기인데 방법은 좀 이렇게 약간 많이 있어요. 방법 많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직관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나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도 풀어줄 거고 두 번째는 수식적으로도 풀어줄 건데 또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자, 일단은 볼게요. 방정식부터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x가 a가 된다면 그럼 우린 얘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값 x가 a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풀까?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왜요?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수직선에서 의미하는 것은 절대값 x라는 것은 수직선의 0에서
x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0부터 x까지 거리예요. 그럼 0부터 x까지 거리가 a란 얘기는 x는 마이너스 a이거나 a인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0에서 x까지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다야. 수직선이 있는데 0에서 x까지 거리가 a가 되는 지점은 a랑 마이너스 a잖아요. 거리가 a가 되는 지점은 그럼 거리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값인 거고 그것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 거죠. 그렇다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수직선에서 해석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인 거냐면 뒤에 거 먼저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3에서 x까지 거리를 말하죠. 3부터 x까지 거리. 맞아요.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3이 있고 이게 만약에 5가 있으면 3에서 5까지 거리는 2잖아요. 그것은 5에서 3을 뺀 거죠. 5 빼기 3이죠.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하면 B에서 A를 뺀 거면 되는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절대값 붙여야 돼.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거리는 절대값 B 빼기 A이거든. 그럼 절대값 x 빼기 3은 3에서 x까지의 거리인 거죠. 그러면 3부터 x까지 거리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고요. 그럼 그 얘기는 수직선을 그려보면 3이 있는데 3에서 거리가 5가 되는 지점은 8과 거리가 5가 되는 지점은 5를 뺀 거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그 거리가 5가 되는 지점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는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x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직관적으로 풀어준 거야. 수직선을 생각하는 거죠. 주어진 얘를 해석해봐라 라고 한다면 머릿속으로 이거를 수직선에서 3에서 x까지 거리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결과를 도출해주면 된다. 얘는 직관적인 풀이인데 그럼 선생님 이거 수식적으로 풀면 어떻게 합니까? 얘를 수식적으로 풀어주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식적으로 본다면 절대값 x는 이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다. 하지만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면 절대값 안에 부호가 음수면 그것은 마이너스 x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수식적 방법이었죠. 그래서 얘를 수식적으로 풀어주면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그때는 x 빼기 3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즉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두 번째 x가 3보다 작다면 한쪽에 등호 있으면 한쪽에 등호 없으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얘가 음수니까 음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x를 구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가 되는데 얘는요 이거랑 이거의 관계는 AND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이거란 얘기니까 이 둘은 AND예요. AND란 얘기는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공통범위니까 둘의 공통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거. 수직선에서 본다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AND의 관계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면서 3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뭐다? 또는 이잖아요. x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또는일 때는 뭘 하는 거다? 또는일 때는 주어져 있는 범위들을 전부 다 싹 다 합한 거, 토탈 썸과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들을 다 누적시킨 최종 범위를 구하면 결국 얘가 되는 거야. 오, 당연히 수식적으로 풀 때가 훨씬 더 지저분해집니다. 식 자체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를 풀 때 수식적으로 풀면 더 편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너무 복잡하다면.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게 직관적으로 사실 풀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수식적으로 풀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면 수직선에서 값을 구하는 것도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일단 해봤고요. 자, 이제 관련된 문제 14-6번으로 넘어갈게요. 14-6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번. 1. 절대값 x 마 3, 그 다음에 2. 그러면 첫 번째 얘를 수식으로 푼다면, 자, 얘를 수식으로 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일단은 얘가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1번식을 먼저 풀어주면 1. 절대값 x 빼기 3 이거고 2번식은 절대값 x 빼기 3 2 이거죠. 그럼 요 둘을 연립하는 거니까 연립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구하겠다 이거였고요. 그쵸? 근데 얘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돼.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은 경우, 이와 같이 케이스를 나눠서 요 범위를 구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또 케이스를 나눠서 범위를 구한 다음에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말은 간단하지만 문제 풀다 보면 막 화가 막 날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풀어야 돼? 막 화가 막 날 거라고. 근데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도 과제할 때는 최소한 기본 문제는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수식적인 방법으로 꼭 풀어보세요.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 꼭 풀어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두 번째, 그럼 나는 얘를 수직선에서 바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겠다라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3에서 x까지 거리인 거라고요. 3. 수직선에 3이 있는데 그 3에서 x까지 거리가 1보다는 크고 거리가 2보다 작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인 지점은 2랑 4죠. 여기서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은 1과 5가 되겠죠. 그럼 거리가 1보다는 크고 거리가 2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인 거잖아. 3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되고 거리가 2가 되는 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 범위는 여기랑 여기인데 드모가 없으니까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 범위와 여기 범위인 거야. 그쵸? 여기 또는 여기인 거라고. 또는이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은 그냥 1x2 또는 4x5입니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수직선만 그리면 정답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너무 수직선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수직선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문제는 수직선으로 풀립니다.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문제는. 그리고 절대값이 두 개가 있지만 각각의 개수가 1인,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으로 풀리는 문제 형태는요, 이런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게 수직선으로 풀리는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꼴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가능해요. 두 번째는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절대값의 개수가 서로 같은 경우, 절대값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둘 다 같은 경우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능해요. 딱 요 두 가지는 수직선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6번. 절대값 x 더하기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 자, 이 문제야. 만약 얘를 수식으로 푼다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1과 x가 2죠. 그럼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뭐 수직선을 그리겠지만 이건 수직선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값 2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범위를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마일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각각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역시 이것들은 무슨 관계인 거다? 또는의 관계인 거잖아.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거이거나 또는 이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만족하는 x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들을 다 토탈시킨 거,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은 다 이렇게 풉니다. 자, 이 방법은 반드시 이용해서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직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 뭘 의미하죠? 이거 얘가 의미하는 게 A에서 X까지 거리였어요. X 빼기 A일 때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거리죠.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거기부터 X까지 거리, 얘가 의미하는 것은 2에서 X까지 거리를 말하고, 그러면은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거리와 그 거리와 더하기 2에서
x까지 거리를 더했더니만 그 거리 합이 5보다 작습니다를 말하는 거죠. x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당연히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더하면 그냥 거리가 3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항상 얘를 만족해요. 그럼 거리가 딱 5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요 길이가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에 있으면 이 길이 1이죠. 이 길이 4가 되죠. 그러면 거리합이 5가 되는 거네요. 그 마찬가지로 x가 3에 있으면 이 거리랑 이 거리 합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거리가 5보다 작아지려면 x는 이 두가 사이에 존재하면은 그러면 거리의 합은 5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x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닌데 익숙해진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근데 그게 항상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 수직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딱 요 두 가지 상황에서는 쓸 수 있지만 나머지 절대값이 3개가 있거나 또는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 개수가 1이고 개수가 2가 되고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얘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본 문제 풀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이용을 꼭 해보세요. 두 가지 꼭 이용해 보시되 마지막에 여러분이 유제 풀 때는 그냥 그때는 프리하게 편한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프리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실생활 문제이고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야외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는데 텐트 한 개에는 학생 5명씩 배정한다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한다. 또 텐트 한 개에 학생을 7명씩 배정하면 텐트 9개가 남는다면 텐트의 개수와 학생의 수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또는 부등식을 풀 때는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일단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텐트의 개수를 x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끝에 줄에 있는 텐트 개수에다가 x라고 써봅시다. 자, 텐트의 개수를 x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이 문제의 그나마 이름을 얘기하라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과부족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하거나 넘치거나 또는 부족한 경우, 넘치거나 부족한 경우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죠. 과부족과 관련된 문제인데,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먼저 식을 세워볼게요. 텐트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배정을 받지 못하겠다. 그 얘기.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텐트 하나에 어쨌든 배정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수를 잘 생각을 해보면 텐트의 개수를 x개다라고 놨잖아요. 텐트 개수를 x개. 그러니까 이렇게 x개의 텐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x개의 텐트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의 텐트에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꽉꽉 채워지고 있는 거야. 텐트에 사람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텐트 하나에 5명씩 배정했다는 얘기는 텐트가 x개고 요 하나에 5명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 전체 그 텐트에는 5x만큼의 사람이 있는 거고요. 12명이 배정받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y라고 놓지 마시고 텐트 개수를 x라고 놓으면 우리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발문으로부터 학생의 수는 5x에다가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텐트 하나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이 배정받지 못했다. 학생 수는 5x-12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 텐트 하나에 7명씩 배정하면 이제는 이 텐트 하나에 7명씩이 들어가는 거야. 7명씩. 이렇게 7명씩이 들어간다면 텐트가 9개가 남았다. 그럼 이렇게 배정했더니 요 9개의 텐트가 9개의 텐트가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배정이 계속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있는 텐트에는 7명이 가득 채워졌다가 아니라 7명씩 배정했을 때 9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9개는 전부 다 비어있는 텐트이지만 여기에 마지막 텐트에는 얘는 비어있는 텐트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 텐트는 한 명부터 7명까지가 요 마지막 텐트에는 들어간 거죠. 이해돼요? 우린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결국 9개의 텐트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7명씩 꽉꽉 채웠더니만 전부 다 채워진 게 아니라 채워지는 마지막 텐트에는 7명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빈 텐트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걔를 가지고 수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9개의 빈 텐트가 있고 요 한 텐트까지 얘까지 합치면 여기에는 10개의 텐트인 거죠. 10개의 텐트인 거죠. 그러면은 꽉꽉 채워지는 텐트는 x-10인 거야. 이해되죠? 7명씩 다 채워지는 텐트는 일단 x 빼기 10인 건 자명한 거라고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 5x 더하기 10이라는 학생 수는 x 빼기 10만큼의 7명을 채운 거 7 곱하기 x 빼기 10에다가 마지막 텐트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x 빼기 10에는 가득 채우고 마지막 텐트에 7명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거 사이에 5x 더하기 12가 존재합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주어진 상황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 그럴 때 우리는 이 연립부등식을 풀란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부등식과 얘를 만족하는 부등식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겠다 이거였잖아요. 이제 풀어주면 돼요. 요거 풀어주고 요거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면 근데 그걸 이제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요. 37.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0.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실생활 문제이다 보니까 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x는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텐트의 개수잖아요. 텐트 개수가 37.5개가 될 수는 없다고. 그래서 따라서 x는 주어진 요 조건 사이에 있는 정수값인 거죠. 38, 39, 40이 될 수 있다. 물론 학생 수는 x에다가 이 값들을 집어넣은 5x 더하기 12가 학생 수인 거고요. 그래서 각각 텐트의 개수에 따른 학생 수들을 같이 정답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언어적으로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상황을 잘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려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였습니다. 8번으로 들어갈게요. 8번. 두 실수 x, y에 대해서 max x, y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x고 y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y인 거다. min x, y는 마이너스 m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max 10,3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는 뭐란 얘기죠? 10이란 얘기죠. 그쵸? 이건 10이란 얘기죠. max 3,5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걔는 5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max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개의 수가 있는데 두 수 중에 더 큰 수를 max로 갖다 놓겠다. 물론 두 값이 같다면 max 7,7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그냥 걔는 7이라고 쓰면 되겠다. 이게 max의 정의였는데 그럼 min 10,3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min의 정의가 뭐였는데 마이너스 m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둘 중에 더 큰 수인 마3 그럼 마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3이 되겠죠? min은 어떤 의미일 거다?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min 3,5는 3이고 min 7,7은 7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max랑 min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이러한 방법을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몇 수들을 대입해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 해석하는 것,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max랑 min이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을 했고요. 그럼 이제 구하는 값은 max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죠, 그렇죠? 자, max 다음에 다시 min a, b, a를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서 a랑 b 중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르니까 어차피 a랑 b랑 같으면 a, b가 같으면 그 값은 그냥 자기 자신 그냥 7 쓰면 되는 거니 그쵸? 그러니까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두 번째 a보다 b가 더 크다면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버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다? b가 되는 거죠. min이니까 둘 중에 더 작은 놈 b가 되죠. 그러면 b, a에 대한 max잖아요. max는 둘 중에 큰 놈이었어. a가 더 크니까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a가 되겠네요. a보다 b가 더 크다면 그러면 min a, b는 a가 되죠. 그럼 a, a에 대한 max는 그냥 a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거였잖아. 그 또는은 결국 두 개의 토탈 썸인 거야. 그럼 결국 뭐다? 어떤 값이 됐다더라도 그냥 그 값은 그냥 a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정답은 그냥 a가 되겠네요. 9번
자, 9번 문제. 아마 친숙하지 않을 수 있고요. 9번 문제 유형이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이런 문제들 풀 때 되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러한 9번 같은 박스 문제들은 많이 나옵니다. 뭐 각각의 박스에 들어가는 수를 뭐 가, 나, 다 또는 뭐 f, x, gx, hx로 놓고 그 특정 값을 구하는 문제는 종종 나오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는 있어요. 9번 문제 일단 볼게요. 다음은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으면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우니까 한번 이제 얘가 직접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너희들은 박스에 들어갈 값만 찾아라. 이게 이 출제의 의도인 거죠. 직접 구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중간 박스만 찾아라.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자연수를 A, B, C라고 하고 A, B, C의 크기 순서가 주어져 있다면 이 문제는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세 자연수의 곱 A, B, C와 세 자연수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변을 C로 나누겠대요. 그러면 C로 나누면 여기는 AB가 되고 C로 나누니까 C분의 A, C분의 B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네모 그 다음에 AB 네모 임으로 이건 임으로 AB는 네모 또는 네모다. 일단 이거부터 채워보자.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A랑 B랑 C는 자연수거든요. 자연수예요. 그러면 C분의 A는 A를 A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로 나눴으니까 C분의 A는 0보다는 큰 값이고 당연히 C로 나누면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C분의 B도 0과 1 사이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값을 쓸 때는 0, 0, 1. 근데 등호 없으니까 등호 없는 1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최대값을 쓰는 거니까 1, 1, 1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있는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A랑 B랑 C는 다 자연수거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랑 3밖에 없다. 그래서 2,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첫 번째 줄 할 건데 그것들이 갑자기 따라서 A 곱하기 B가 네모일 때 가장 큰 수 C가 네모다.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바로 어떨 때가 가장 큰 C가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요 조금 더 생각은 해야 돼요. A 곱하기 B가 2 또는 3이란 얘기는 다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케이스를 또 나눠주는 거죠. A랑 B랑 C는 자연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자연수니까 A 곱하기 B가 2가 된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자연수가 되려면 두 자연수의 곱이 2가 돼야 돼. 근데 A가 더 B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이 얘기는 뭐죠? A가 1이고 B가 2란 얘기죠. 그러면 A의 1, B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C가 이꼴
1, 2를 집어넣어주면 3 더하기 C가 되는 거다. 그럼 C는 3이 되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가 3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A가 1이고 B가 3이란 얘기죠. 두 자연수의 곱이 3이니까. 그러면 1,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3 곱하기 C가 이꼴 1 더하기 3 더하기 C다. 4 더하기 C랑 같다. 그럼 C의 값 2가 나오는데 C가 2가 되면 이거 모순입니다. 왜요? B보다 C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모순이다.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A 곱하기 B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C의 값을 구하면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